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라라 슈퍼커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옷을 수선 맡긴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러 가는 길인데 그냥 거기 갔다 오는 거를 촬영을 할까 하다가 제가 예전부터 한번 만들고 싶었던 영상이 있었거든요. 제가 슈퍼커브를 처음 입문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이제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전부터 되게 궁금했던 것들 초보자, 입문자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면서 이제 기어 변속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영상이 면허를 따는 영상인데 거기서도 나왔지만 이종 보통 오토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기어, 클러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자전거는 기어가 들어있는 건 타봤었는데 그래서 오델한테 항상 막 그런 걸 물어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델이 굉장히 어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속도에서는 몇 단을 타야 돼? 60km 이상에서는 4단이 맞아? 막 이런 걸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델이 봄이나 그거는 질문 자체가 지금 이상한 거다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어 변속에 대한 그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찾아봤을 때 댓글에 정말 많은 사공들이 모여서 몇 단에서는 뭐 이 속도로 몇 단에서는 이 속도로 가는 게 맞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또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조건이 있었어야 했던 게 아닐까. 예를 들어 뭐 그냥 뭐 경사가 하나도 없는 평지라던가. 저도 입문을 했을 때 기어 변속이 많이 좀 두렵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혼자 연습을 한다고 나갔을 때 자꾸 오토바이가 막 꿀렁꿀렁거려서 이게 오토바이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면서 한번 제가 기어 변속을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초보분들, 이제 오토바이를 처음 타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므로 아니다, 뭐 거기서는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다시면 또 그분들께서는 너무 혼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저는 이 기어 변속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기어 변속은 정답이 없고 그냥 이 오토바이가 만들어진 의도대로 그리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자연스럽게 오토바이에 무리 없이 또 나도 운전자도 무리 없이 이렇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4단을 탈 때 누군가는 좀 3단을 좀 더 길게 타다가 4단을 올릴 수도 있고 그거는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타면서 자연스럽게 이쯤에서는 기어를 여기서 올리는 게 맞고 내리는 게 맞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편이어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정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 단수 표시가 되는데 지금 낮이라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또 제가 카메라를 어떻게 거치를 하면 좋을까 고민도 해봤는데 마땅히 답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가면서 제가 나 지금 몇 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를 올리고 내릴 때는 스로틀을 풀어야 되는 거는 다들 아시죠? 저도 초반에는 스로틀을 자꾸 감은 상태로 기어를 바꿔가지고 오토바이가 굉장히 좀 꿀렁꿀렁 거리고 이상한 소리가 났었거든요. 저녁에 이제 사람이 없는 도로에서 이렇게 연습을 했었을 때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때 기어를 올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오토바이가 힘이 약해지는 건 맞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기어를 내릴 때는 엄청 꿀렁꿀렁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 제가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 기어 변속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오랜만에 또 끽끽거리네. 저는 지금 40km에 3단을 가고 있고 여기서 당기고 있다가 스로틀을 이렇게 풀면 약간 살짝 오토바이가 조금 꿀렁하거든요. 조금 더 빠른 속도였다면 저는 아마 4단을 넣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차피 지금 오르막을 오르자마자 경사가 있기 때문에 2단으로 내렸고 지금도 계속 2단입니다. 신호를 멈출 때는 거의 다 멈출 때쯤 1단 넣고 착지를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은데 엄마야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막 설명을 드려도 이게 연식마다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19년식이고 오델이 21년식인가 22년식인가 그 다른 슈퍼커브를 탔었는데 오델 게 조금 더 부드러웠었어요. 그러니까 뭐 3단에서 2단 내릴 때도 얘는 좀 꿀렁임이 심한데 그 오델 그 연식은 되게 부드럽게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1단이고요. 지금 1단과 2단은 거의 3단을 가기 위해 거쳐 지나가는 거거든요. 2단 넣었고 조금 힘을 붙인 다음에 3단. 저는 4단 넣고 부드럽게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4단입니다. 그리고 멈출 때는 지금 4단이고요. 완전히 정차를 하고 나서 앞으로 N단, 1단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보통 이것보다는 4단에서 달리다가 천천히 한 단씩 내리거든요. 속도가 많이 늦어졌을 때 3단, 2단, 1단 이렇게 멈추는 편인데 이렇게 멈추기도 합니다. 4단에서 다 멈추고 나서 N단, 1단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단에서 멈춰도 되고 2단에서 멈춰도 되고 1단에서 멈춰도 됩니다. 근데 출발할 때는 무조건 1단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2단에서 출발해도 문제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입문했을 때 많은 영상들을 보고 오델에게도 물어보고 이제 뭐 혼다 그런 설명서 이런 걸 봤을 때 1단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1단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때 그냥 1단이 맞아라고 생각만 하고 그 후로 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왜 1단에서 출발하는 게 좋은가 거기에 대한 거는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오토바이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 설명해주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단에서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방금 4단으로 달려오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서 속도가 느려졌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지금 계속 4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서는 좀 다르게 멈춰 볼게요. 전 지금 4단이고요.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3단, 2단, 1단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보시라고 만드는 영상이지만 저 또한 뭐 토크가 어떻고 뭐 마력이 어떻고 기어의 뭐 맞물림 뭐 이런 거는 저도 설명을 못합니다. 지금 2단이고요. 3단 하나씩 내리면서 멈추겠습니다. 2단, 1단. 그리고 저는 보통 오른발은 땅에 내딛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신호대기가 엄청 길고 할 때 그냥 다리 스트레칭도 할 겸 이렇게 내려놓기는 하는데 보통은 그냥 오른발은 항상 스텝에 올려놓고 풋브레이크만 잡아가면서 왼발로 기어 변속하고 내려놓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기어를 내리면서 멈췄을 때 간혹가다 기어가 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멈춰서 스로틀을 이렇게 조금씩 당기면서 기어를 내리면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바퀴를 조금씩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내려도 좋습니다. 출발을 하겠습니다. 1단이고요. 바로 2단. 2단으로 힘을 좀 받아서 3단. 여기서 3단을 더 길게 쓰냐 좀 짧게 쓰냐는 좀 개인의 성향 차이인 것 같고요. 저는 뭐 때때로 다릅니다. 어차피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단보다는 3단이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안녕하세요. 넣고 지금 3단이고요. 2단, 1단 내렸습니다. 이렇게 정차. 이렇게 신호 1등에 있을 때는 한눈을 파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4단이고요. 우측으로 넘어갈게요. 4단. 지금 속도는 60 정도 되고요. 이 정도 속도로 계속 주행을 할 때는 계속 4단으로 갑니다. 이렇게 달리다가 앞차와의 간격이 좀 가까워지면 이제 스로틀로 조금 풀어서 조정을 하거나 그냥 뭐 풋브레이크 이용해서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계속 4단으로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랑 오델이랑 마이크 세팅을 똑같이 해도 오델은 홍진 헬멧을 쓰는데 HJC라고 해야 되나? 풍절음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제 거는 모테로스 클래식 헬멧인데 저는 헬멧을 이거밖에 안 써가지고 몰랐거든요. 이번에는 멈추고 해볼게요. 저 지금 4단이고요. 그 대신 이렇게 멈추면 양발 착지를 해야 되긴 해요. 일단 N단 넣고 1단 넣었고요. 아무튼 마저 얘기를 해보면 제게 풍절음이 굉장히 심한 거였어요. 1단으로 주행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출발을 했을 때 1단에서 거의 바로 2단을 넣고 2단으로 조금 힘있게 앞으로 나아간 다음에 이제 3단으로 좀 주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흐름이나 이제 도로 상황을 봐서 4단을 넣으면 됩니다. 멈출게요. 내리면서 멈추겠습니다. 3단, 2단, 1단 이렇게 멈추는데 사실 저는 근데 이거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4단에서 3단 내려가는 거는 엔진 브레이크를 써서 멈춰요. 근데 여기서 조금 심화로 가면 내부 매칭이란 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걸 설명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내부 매칭을 해서 3단까지는 멈추고 그 다음에 속도가 어느 정도 느려졌을 때 2단, 1단 평상시처럼 이렇게 멈추는 편이거든요. 근데 내부 매칭을 처음부터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신호 1등에 있을 때는 방심하지 않고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저 3단 올라왔고요 방금. 여기 경사가 있기 때문에 3단으로 올라갔다가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져서 4단으로 이제 바꿉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빨리 달려도 방금처럼 차들이 더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신호 1등에 있을 때는 빠르게 앞으로 치고 빠져준다는 생각만 가지고 나갑니다. 이제 급한 차들은 다 빠진 것 같고요. 맞아 얘기를 하면 내부 매칭이란 거를 하는데 4단을 달리다가 그냥 갑자기 3단으로 내려버리면 오토바이가 진짜 꿀렁하고 그 운전자도 위험할 거예요. 초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어를 밟은 상태에서 스로틀을 살짝 당겨주고 다시 기어를 딱 내려놓거든요. 나중에 나도 내부 매칭이란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것도 내부 매칭 관련해서만 또 영상을 잘 만들어 놓은 유튜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내리막 오르막 상관없이 계속 4단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충분히 속도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르막 4단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4단이죠. 레버 매칭으로 3단 내리고 가서 2단, 1단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내부 매칭에 대한 뭐 원리 이런 것도 저는 그냥 몸으로 배운 편이어서 물론 이론적인 것도 본 적은 있지만 그거를 제가 제 입으로 말을 옮길 정도로 잘 아는 편은 아닙니다. 좀 왼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 4단 저는 350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지금 계속 4단이고요. 약간 지금 경사가 살짝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좌회전 들어가고 여기서도 내부 매칭으로 3단 하고 2단, 1단 왼발 착지. 목적지까지 지금 8분 남았는데 다양한 도로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길이 어떨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전 1단, 2단 차 조심하고요. 깜빡이 끄고 2단, 3단 3단 4단 4단 넣은 이유는 3단으로 스로틀 당기다가 스로틀을 풀면 오토바이가 꿀렁꿀렁 거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 계속 4단으로 왔거든요. 방금 앞차 때문에 잠깐 멈췄을 때 3단으로 내리는 것도 더 좋습니다.
저는 속도가 지금 40인데도 4단이에요. 이 속도에는 4단이 맞아? 하고 물어봤던 제가 참 잘못된 질문이 맞았구나. 오델이 화낼만 했구나 싶습니다. 근데 저기 앞에 지금 회전교차로가 있고 저는 우측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3단 내렸고 회전 차량이 우선이고요. 저도 나갑니다. 3단이고 4단 멈출게요. 3단 2단 1단 1단 2단 3단 앞차가 이상한데요? 왜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좀 신호에 집중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3단이고요 4단 계속 4단이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항상 풋브레이크가 우선인 거 아시죠? 그 자동차 블랙박스 사고 영상들 보면 어제 골목에서 차가 나오는 걸 보고 놀래서 자전거가 이렇게 앞브레이크를 꽉 잡은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진짜 공중제비를 도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오토바이도 그렇게 앞브레이크를 꽉 잡는다고 해서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브레이크는 항상 풋브레이크를 쓰시고 오른손 레버로 잡는 앞브레이크는 약간 보조용으로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리막도 계속 저는 4단이고요 4단 3단 회전 차량 우선이고요 진입을 합니다. 2단 3단 2단 1단 목적지가 다 와 갑니다. 여기에는 왜 차가 이렇게 있을까요? 켰고요. 저는 3단이고요 여긴데요. 일단 옷을 찾아오겠습니다. 이거는 레이 살 때 트렁크 수납함 받았던 건데 이렇게 씁니다. 와, 좀 더워서 옷을 벗고 싶은데 헬멧 벗는 것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 때 사이드 스탠드가 올라갔는지 잘 체크를 하고요. 이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 2단이고요.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은 길이어서 2단이에요. 계속 3단 합류를 하기 때문에 3단 2단 1단 지금 경사에 멈췄고요. 이럴 때는 꼭 풋브레이크 꼭 밟아주시고요. 바로 1단 2단 저도 하나 우측으로 이럴 때는 최대한 스로틀을 조금씩 당겨가면서 으아 오케이 성공. 전 계속 2단이었고요 2단으로 계속 당기면 소리가 이상해요 엔진이. 3단 여기서도 뭐 RPM 뭐 이런 얘기도 쓰지 않겠습니다. 3단으로 지금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고요. 완전히 넘어가시면 4단 지금도 살짝 아주 살짝 내리막인데 4단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 신호에 걸렸으니까 또 멈춰야겠죠. 지금도 4단이고 완전히 다 3단, 2단, 1단 이것보다 더 빨리 3단으로 내리면 오토바이가 꿀렁 하실 거예요. 그러면 무섭겠죠. 초보 입장에서는 무서우면 막 브레이크를 꽉 잡다 보면 분명히 제꿍을 해요. 막 내가 살짝 좀 중심을 잃어서 넘어질 것 같을 때 앞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거의 높은 확률로 제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스로틀을 감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너무 또 막 확 감고 그러면 안 되고 아주 살짝 스로틀을 감으면 오토바이가 굴러가면서 자동으로 오토바이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회전 지금 4단이고요. 3단 들어갈게요. 지금 약간 오르막이어서 3단으로 계속 가고요. 힘을 좀 받으면 4단. 이 기어 변속하는 타이밍은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오르막이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있기 때문에 4단으로 가고 있고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속도로 달리는데 3단이었으면 아마 엄청 시끄러웠을 거예요. 이번에 또 멈추고 바꿔볼까요? 이럴 때는 지금 4단이죠. 3단으로 낮추고 힘을 조금 받아서 가면 됩니다. 아주 좋은 예시였네요. 뒷차 보내고 차 뒤로 들어가겠습니다. 숄더 체크하고 깜빡이 끄고 3단이고요. 엄청 시끄러워서 4단. 지금 이 시끄럽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울부짖는다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지금 속도는 70이고요. 내리막입니다. 저는 4단이고요. 이럴 때 엔진 브레이크를 쓰거든요. 레브 매칭에서 3단으로 하고 3단에서 2단도 레브 매칭을 하기도 하는데 4단에서 3단 내려올 때보다 3단에서 2단일 때 좀 많이 꿀렁거려서 그냥 3단에서 2단 내려올 때는 속도가 다 좀 느려지면 그때 합니다. 2단이고요. 3단 4단 지금 속도는 60입니다. 이런 흙이 있는 곳은 조심하시고요. 앞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차선 변경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속도를 조금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하위 차선으로 복귀합니다. 저는 지금 4단인데 그 속도 그대로 힘 받아서 신호 넘어갔고요. 이럴 때는 힘을 받기 위해서 살짝 속도를 조금 내주면 70 속도로 이 정도 오르막은 거뜬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4단으로. 이럴 때 차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퀴 방향을 잘 보면서 지나가셔야 되고요.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는 차인지 시동이 걸려있는 차인지 이런 거 잘 보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리막인데 저기 아마 신호가 한번 걸릴 거예요. 초록불이네. 지금 4단이고요. 스로틀을 저는 다 풀었고요. 혹시 멈출 수도 있으니까 브레이크 살짝 잡아주고 항상 풋브레이크 먼저 잡고 앞브레이크는 정말 보조 역할 살짝만 잡아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저기 앞에 신호가 있어서 이 차는 잠깐 좀 지켜보고 가겠습니다. 우측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안 빠질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추월을 하겠습니다. 바로 하위 차선으로 내려오고 저는 계속 4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터널 들어갈 때 갑자기 안 보이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앞에 박스 바람에 날려서 나한테 오지 않도록 지나갈게요. 저는 계속 4단입니다. 여기가 엄청 울퉁불퉁했었는데 도로를 새로 깔아서 좋네요. 여기가 화물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도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신호가 우와! 앞에 차가 조금 쌓여 있어서 4단인데 좀 천천히 갈게요. 속도를 그러면 3단으로 가고 왼쪽으로. 지금 저는 3단이고요. 2단, 1단으로 내렸습니다. 제가 또 입문했을 때 뭐가 궁금했었을까요? 근데 방금 같은 뭐 이런 도로 흐름이나 이런 걸 보는 것들은 아마 자동차 운전을 했던 분이라면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원동기 면허로 뭐 슈퍼커브를 입문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도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센스 있게
뭐 합류하고 양보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데 그거는 아마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또 많이 타봐야 되고 옆에 누군가 같이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만약 나 혼자 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두려워서 잘 못 나가겠죠? 그러면 또 이제 배울 수도 없고 실력이 늘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되게 잘 극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극복을 뭐 해보셔라라고 제가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이게 안전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기어를 내리면서 멈추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4단에서 멈추면 어쨌든 오른발을 내려놓고 기어를 바꾸고 다시 이 자세로 출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출발 준비를 해도 되긴 한데 어쨌든 저는 아무래도 내리면서 멈추는 게 더 편한 것 같다 라는 입장입니다. 2단에서 약간 시끄럽다 싶으면 3단 시끄럽다? 아이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도로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2단 1단 저는 멈췄고 깜빡이가 들어가 있죠. 3단이고 3단으로 힘 받아서 여기 도로 조심하고요. 3단 4단 이 기어 변속 타이밍은 저랑 오델 둘만 해도 달라요. 오델은 저보다 3단을 조금 더 길게 쓰는 편이고요. 그러니 정답은 없다. 속도를 줄이면서 3단을 내렸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속도 그대로 갑니다. 힘을 받아서 여기서 아까 2단까지 내렸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보고 앞에 차 없는 거 보고 신호가 걸렸네요. 그러면 다시 또 어머 이거 무슨 일이야. 4단인데 3단 놓고 이 흐름 그대로 갑니다. 이게 속도가 0이 된 게 아니면 그냥 뭐 2단이든 3단이든 4단이든 스로틀을 풀어서 속도를 줄였다가 그냥 계속 달려도 됩니다. 앞에 차가 커서 여기 시야 확보가 안 돼요. 지금 우측에도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갑니다. 두 바퀴가 다 차선으로 넘어갔을 때 차선 변경이 끝났다고 보고 가면 되고요. 3단으로 내리고 왜 깜빡이를 안 켤까요? 버스는 그냥 기다렸다가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3단이고요. 앞에 보행자 신호가 있었어요. 2단 저는 오른쪽 깜빡이 켰고 지금 저기가 좌회전이면 보행자가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2단으로 계속 당겨서 가고 저도 지금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분 되게 유유자적 타시네요. 어차피 멈춰야 되니까 2단으로 가서 오늘 저의 기어 변속 강의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정말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오토바이를 사야지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그냥 당기면 가는 스쿠터 벨리를 살 것이냐 아니면 슈퍼커브를 살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던 게 이제 기어 변속 때문에 무서워서 고민을 했던 건데 저는 지금 슈퍼커브를 탄 걸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요. 저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지 않았었더라도 이 유지 비용이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 계속 저는 탔을 거예요. 벨리를 탔었으면 아마 막 이렇게 장거리 여행 다니고 하는 게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기어 변속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을 조금씩 해보시면 분명히 몸이 알 거예요. 나중에 익숙하게 뭐 레브 매칭도 멋있게 하시고 이런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무사히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모르던 것도 공부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